예, 오늘은 우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에서 올해 하반기에 좀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사업으로서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함께 우리 회원들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우리 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어떤 카드 뉴스들 그리고 지역 단위의 간담회 정치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스타트로서 첫 출발로서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의 이사장님이신 전당비 이사장님 모시고 우리 농정전환 네트워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농업과 정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치를 바라보고 자기 계획들을 짜 나가야 될지 그리고 또 좀 민감한 주제죠.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거대 양당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농정넷이 어떤 행보를 해 나갈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고 또 이사장님은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사실지 그런 얘기 나누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광스럽게 전당비 이사장님 모시고 그리고 현재 앞에서 촬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식량닷컴의 김규태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한석우라고 합니다. 동시에 경기도에서 친환경 농민연합회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서 제가 전국 최장수 사무처장입니다. 예.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12년째입니다. 예. 창립과 지금까지 역사, 예. 산 역사신데. 예.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회장님, 오늘 사실 오늘 이렇게 해서 서울에서 촬영, 원래는 농장에서 할 계획이었었는데 오늘 아침에 급하게 우리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님과 농업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움직이셨는데 그 관련해서 또 어떤 건의하셨는지 또 앞으로 농업 예산 관련해서 향후 국회가 어떤 부분을 또 좀 챙기고 농민들 신경 써야 될지 가볍게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요즘에 농한기답게 해가 좀 짧아요. 일어나면은 아침에 새벽이라면 새벽이고 영농철에는 새벽이 아니죠. 예. 했던 시기인데 이제 국회에 왔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치활동이라고 하는데 정치활동이 일상생활이 정치활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치활동을 해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풀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오늘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농업인위원회에서 그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장님 만나면서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첫 번째 예산안이죠. 2023년 네,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 진행되던 예산들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말하고 있는 각종 직불 예산이나 이런 것도 실제로 반영이 안 되고 농업계 예산들 같은 경우도 갈수록 해가 갈수록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전체 국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농업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걸맞는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단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농식품부에서 인기가 높았던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은 과일 간식 사업,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기후 문제가 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리시설이나 이런 개보수 문제 이런 부분을 윤석열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좀 적으니 이걸 갖다 증액, 확대 개편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답변도 우리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과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설 때 좀 반영이 되고 좀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제일 크게 관심 가지셨던 부분들이 아마 참가자들이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 그래서 좀 식량 안보와 관련된 그리고 쌀값의 안정과 관련된 아마 예산 부분들이 그 부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해당되고 좀 소비자한테 해당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그 두 가지 부분도 아마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되게 관심 가지시고 꼭 좀 챙겨보겠노라 약속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 우원식 의원님 좀 뵀더니 약속을 좀 강하게 하시던가요? 어떠시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과 농민의 관심사항과 관련해서 먹거리, 주식인 쌀 문제와 관련은 반드시 이제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부터 해갖고 의지를 필요하겠던 부분들 때문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소비 진작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던 거 뺏는 건 없거든요. 네. 우리 집에 키우는 개고양이도 줬던 거 다시 뺏진 않아요. 더 늘려면 늘려줄까. 그와 관련해서 이게 국민의 관심사, 그 다음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실현될 거라 보는데,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라면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국정에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앞으로 전략 산업으로 전 취급하는 게 산업을 취급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싫지만, 그래도 국정과제 핵심 순위로 농업 부분이 올라왔으면, 먹거리 부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첨가적으로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국회 과정은 있겠지만, 좀 무난히 처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원태 의원님이나 민주당 농민위원회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좀 좋은 결과들이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략 회장님이 이제 본인 소개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전략 회장님을 잘 모르신 분들 많아요, 사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네. 또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서 주로 활동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과거에 농민들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셨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젊고 좀 젊은 기수다 보니까 좀 잘 모르신 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 친환경협회, 한국 친환경협회 이제 부회장도 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서 많은 전국 활동도 하고 계신데 한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가 이제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고요. 상당히 젊습니다. 중반을 강조하시네요. 네,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토끼띠입니다. 토끼띠고, 농사진 지는 올해가 이제 만 22년이 넘었어요. 22년쯤 됐습니다. 딱 2000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겠다가 농업을 하겠다라는 거는 어려서부터 꿈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장남인데 집안의 부모님들이나 분들은 제발 농사 짓지 마라. 근데 저는 농사 짓는 때가 제일 좋았거든요. 특히 좋을 때가 논밭 맸을 때 풀냄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논두렁 깎을 때 예치기로 풀 깎았을 때 풀냄새. 그리고 함께 작물이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자란 작물을 함께 나누는 모습들. 이렇게 나눠 먹고 저희가 키운 농작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 드시는 분들의 미소들, 얼굴들 이런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농사 지면서 어려운 지점이 과거만큼 농업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농민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제일 어렸을 때 싫은 말이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민만큼 많은 고민과 많은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리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는 거거든요. 그 책임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1차, 2차, 3차, 6차 산업 얘기하는데, 농민 자체가 저는 모든 걸 갖다가 함께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농사를 지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나의 노력과 주변의 노력, 그 다음에 하늘의 노력들. 그러니까 그 크게 얘기잖아요. 천지인이라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화롭게 사는 농사를 하고 있죠. 현재는 충남 서산이 집입니다. 충남 서산이 집이고 지금 사는 곳이 아버님 때 이주하신 곳 이주를 했는데 아버님 때부터 한 50여 년. 아, 원래 고향 그러면 서산이 아니셨나요? 제 본적은 충남 공주고요. 공주. 태어난 곳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예. 제가 태어나갖고 집을 4번을 졌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3번. 아, 초가집, 슬레트집, 슬라브집. 제가 살고 있는 집. 그럼 지금은 그 농장에 네. 그 집 그 자리에서요. 예. 근데 그 슬라브 집을 질 때까지는 그 농장, 그 농지가 저희 게 아니었어요. 아, 그때는 이제 임차 소작농이었다가 지금 와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서산시와 면의 경계예요. 딱 경계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변두리 쳐다보지 않던 곳인데 지금은 좀 집가도 오르고 했는데 근데 전 집가 오른 거는 농민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댁에 가봤더니 그 앞에가 상당히 좀 아름답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농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우리 전 회장님 댁이. 그럼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게 전부 다 이제는 소작이었다가 네. 다 이제 그 자가로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아버님 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제 되신 거예요? 이제 아버님 때 일부, 저희 때 일부 아, 했고요. 예. 그 농사 지면서 자기 땅 갖는 게 소원인 농민들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 땅을 갖는 게 소원이었고 그래서 일부 읽은 것도 있고 주변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사 주로 짓는 거는 벼농사, 유기농 벼농사하고 그다음에 그 직거래로 거래하는 이제 고구마, 옥수수,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작물로 알타리, 무배추, 알타리 무배추.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예전에는 뭐 감자, 양파, 마늘 다 고추 심었었는데 이제는 마을 내에서 역할 분담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네. 나누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인증이 이제 감자, 양파, 콩 다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옆집 아니면 윗집 예. 같은 마을의 친구들, 형님들과 나누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마을 이장님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마을 이장님은 몇 년째 하고 계신가요? 2007년 가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원래 16년째 하고 계시네요. 네, 아직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마을 총무나 지도자를 해야 하는데 제 지도자를 한 4, 5년을 했어요. 하다가 이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승계를 해갖고 지금까지 있는데 근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좋은 것 중에 뭐냐면 제 선배님들 20년 선배님이 총무님 봐주시고 뭐 쭉 하는데 그분들 역할로 해갖고 지금 뭐 이장으로서 특별히 하는 게 뭐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않는 게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그 좋았던 거는 이장 보면서 함께 마을 주민과 버스대에서 농민대회도 오고 예. 함께 농민대회를 비롯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환경 친화적인 마을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 또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마을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실패 아니면은 그냥 현재 멈춰 있는 상태인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인근 마을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잘 돌아가고 있고 크게 농촌 마을에 돈 벌고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공동체적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함께 나누는 문화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함께 하는 농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보고 또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민 간의 자긍심을 높이는 거예요. 예. 할 것 없으면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업을 통해 갖고 사람이 살아가는 참맛을 느끼겠다.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당 회장님이 마을 이장 하시면서 15년간 하셨으니까 마을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겠네, 그죠? 15년 동안 그런데 제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예. 그건 이제 어느 마을이나 똑같은 게 고령화, 예.
그 다음에 새로 유입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없는데 예전과 달라진 거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느 마을이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을만의 특징, 품격, 자긍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마을에 살면서 나는 여 마을에 살면서 이 마을 분들과 이렇게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그전보다 좀 나아지지 않았는가라는 게 서로의 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뭐 또 소개하려면 또 다음번에 한번 막걸리 전 한번 기울이면서 또 소개하는 시간은 또 한번 더 가지도록 하고요. 그때는 우리 농장에서 한번 뵙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곳이 농정재난 실천 네트워크 사무실입니다. 여의도에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사무실을 가지고 활동을 결의하시고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농정재난 실천 네트워크가 9월 21일 날 기존의 농업정책 포럼을 변경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창립에 길들을 걸으면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농정재난 실천 네트워크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래서 뭐 지난번 대선 시기 때부터 아마 움직인 걸로 다들 알고 계신데, 그래서 농정재난 실천 네트워크에 조금 우리 설립 배경들,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활동해 나가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난 대선 시기 기본농정 실천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농민들이 정치 유권자로서의 유권자 운동을 표방하면서 생활 속의 정치, 그 다음에 나의 삶을 바탕으로, 농업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정치를 갖다가 변화신, 그리고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었고요. 물론 과정에서 다양한 부분들, 제가 속해 있는 친환경 농업 진영부터 해서 산림, 임업, 양돈, 한우, 수산,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평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일회성인 선거 시기에 모습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일상 속에서의 정치 활동,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농민이 원하는 그 정치 지형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거냐라는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 활동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농업 포럼과 기본농정 실천 포럼을 이제 합치면서 이제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를 이제 거듭나게 된 거고요. 현재는 이제 9월 21일 날 재창립이라고 할 수 있죠. 창립총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지역과 계층, 그 다음에 계신 분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넓히려고 하고, 오늘과 같은 이런 장들, 그리고 각 회원들, 지역에서 갖고 계신, 그다음에 부문에서 갖고 계신 고민들을 우리 함께 일단 나누면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함께 농업, 농촌, 농민이 정치의 기본 일선에 쓸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노력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실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름과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와 다르게 이 실천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 시기에도 기본 농정 먹거리 실천 포럼, 이번에도 농정 전환 실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천이라는 말들을 계속 이어서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그 다음에 지역에서 구호는 많았어요. 뭐뭐 해달라, 하라 라는 구호는 많았는데, 그게 나로부터의 실천, 우리로부터의 실천을 통해서 이게 만들자, 하자. 단적인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양목관리법을 지금 올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네. 벽화 폭락과 관련해서 양목관리 국회의원들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대리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우리 농민부터, 현장에서부터 양목관리법을 개정해 나가고 전면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장들을 만들어가는 실천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실천이라는 부분을 넣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 지형들, 그 다음에 정치
그 세력으로서 농업 농촌 진영들이 그 자리매김일 수 있는, 그래서 실천이라는 걸 엄청 강조를 하고 그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실천 속에서 검증하고 네. 실천 속에서 또 만들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실천의 의미가 우리 스스로부터 좀 해나간다. 또 하나는 실제 실현이 좀 돼야 됩니다. 어떤 우리 구호라든지, 그것은 꼭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또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실천 부분들은 특히 현장에서 요거 되게 강했습니다. 그죠? 지역에서 꼭 실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전남기 이사장과 함께 있었었는데, 어쨌든 실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안타까움의 반영일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전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서 아마 어떤 그 유권자 운동,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통 농민단체들에서는 굉장히 꺼리는 단어들이죠. 이 정치라는 단어 자체가 그러하고,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 하게 되면 뭔가 이 농업의 본령을 벗어난 것 같이 사람들이 좀 인식되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정치에 우리 농업계가 관여해야 된다. 좀 이제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전남기 이사장님께서 우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가, 그리고 우리 전남기 이사장님이 왜 농업의 미래 속에서 정치가 중요한지, 왜 계속적으로 정치에 대한 강조점들이 나오는지 한번 그 말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농민이 정치의 객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천하고 실현할 주체예요. 정치행위는 누구에게 맡기는 구호나 이미지나 이걸로 맡겨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 보여지는 농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의 대상이면서 또 실현 주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농민의 정치 세력화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정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제 그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할 거로 봅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시각들과 요구들이 그 농업이라는 큰 틀, 그 큰 논의 틀 속에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가야 할 지점들, 정치활동으로서 아니면 정치적 생물로서의 우리 농민들이 그 단계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객체로서 인정이 된다라면은 지금 그동안 어떤 각종 개방농정, 네.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그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분들의 과라고도 생각하는데, 양곡관리법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풀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민들의 의견들이 객체화되지 않았는가?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현장에 실천할 거는 농민이거든요. 예.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에서 정치를 지향한다라는 건 뭐냐면, 정치 활동을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물론 우리 회원들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정치 활동에 직접 참여를 안 하시더라도, 정치를 업으로 안 하시더라도 부단한 생활 하나하나가 바로 정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요구들, 이것들이 정치적인 이슈, 그리고 정치적인 과제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치를 좀 항상 염두에 두는, 네. 정치행위를 염두에 두는, 그리고 그 정치행위들이 실천을 속에서 또 실현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현장 농민들과 우리 회원들의 요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어서 한 가지 좀 더 질문이자 제 의견 같이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전남 회장님이 처음에 이제 농업을 접하고 또 대학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때 아마 한 700만, 800만 정도 됐겠죠, 그죠? 그렇죠. 농민이. 네. 과거에는 한 2천만이었고 1,000만이다가 지금은 한 230만이라고 농민들 숫자가 230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가 양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실은 좀 더 어떤 그 고대 활동들, 물론 농민들에게 과연 그런 부분들까지 이 나이 많은 농민들이 그리고 고대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다 감당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럼 그 양적으로 줄어든 걸 극복할 만한 어떤 활동들 통해서 결국은 농민의 어떤 필요성들, 가치들, 어떤 지속 가능성들을 뭐 계속 어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정치를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옛날에도 정치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어떤 정치는 왜 더 필요성들이 좀 높아지는 건지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 과거에는 농민만의 문제, 농업을 농민만의 문제로 접근해도 좀 먹힐 때가 있었어요. 네. 먹혔죠. 사람 인구수가 있었고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었는데 지금도 먹거리 문제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민 수가 지금 200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계된 농이라는 농자를 붙여서 먹고 사는 분들이 일단 농협 직원만 해도 안 만들 겁니다. 네.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 농업과 관련된 각종 자재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분들, 그리고 농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가공하고 먹거리를 갖다 공급하는 네, 음식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네, 하면은 부분들까지. 비단 농업인의 숫자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고도화됐고 좀 더 그 민감해졌던. 네. 예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막 그 활성화를 했다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삶의 질의 문제로 접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농업인의 숫자는 적어졌어요. 그런데 다양한 분들이 농업인의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네, 문제, 맞습니다. 에너지 문제, 기후위기나 네, 에너지 문제,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넷제로 문제부터 해갖고 이게 농업 현장과 밀접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나 농업 현장, 농촌 현장을 객체화시킨다라면은 네. 그 또 하나는 국토의 유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농촌 공간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민, 그리고 농민 외에 그 농촌 거주민들, 그러니까 농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더라도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문제까지를 지향하고 삶의 질을 확보한다라면은, 질의 문제로 접근한다라면은, 우리 농민의 숫자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저는 5천만 국민 전체가 농민이 되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5천만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5천만 국민, 100만 농민을 뛰어넘는 5천만 국민이 정치적인 지향점을 같이 가져야 할 때만이 그것들이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본 농정 실천 포럼에서 농정 전환 실천 네트워크를 이렇게 전환하면서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들이 좀 더 품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로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말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심어주는 데 있어서 우리 비단 농업계 자체로뿐만 아니라 어떤 그 정치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 특히나 요즘에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특히 이제 뭐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탄소 배출의 문제, 사실 모든 것이 농업 그리고 공간으로서 농촌하고 굉장히 밀집 연관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새로운 비전들을 대한민국의 농업을 기반으로 던질 수 있는 잘 그런 정치가 잘 필요한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사실 요번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어떤 청사진들이 좀 나올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서 우리 그 우원식 의원님 뵐 때도 예결위원장님 뵐 때도 그 얘기를 우리 전남 회장님이 또 별도로 한번 하셨었는데 좀 사실 뭐 그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해마다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과제를 과연 국가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농민들 같은 경우도 자기 가정, 농가를 운영하는 데서 장기적인 전망과 그 단기적인 전망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실현할 것들, 그 예산이나 이제 자기 가게에서 운영할 네. 이런 부분을 배정하고 고민을 하는데 국가에서 과연 그런 게
얼마만큼 있는지, 더군다나 지금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좀 농업과 관련된 우리 먹거리의 그 안정적인 공급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한 과정,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 농업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닌데 수출을 하자라고 고민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실현을 해야 하는데, 이 실현할 공간이 농촌 공간, 우리 농민이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충분한 정책적인 전망과 그 예산에 대한 고민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 국회에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답답하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5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 농민들, 우리 5천만 국민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희망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토대를 네.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게 바로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를 출발점으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이고, 또 우리 이런 그 현장에서 기반하고 있는 우리 많은 그 훌륭하신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서 제시해야 될 길이고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농업계에서 그동안 이 정치를 너무 끌리고 몸조심하고, 정치 얘기하면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극복하고자 이런 조직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예. 농사 짓기 어렸을 때부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할 거 없고 못 배우면 농사 짓는다. 예. 근데 그러면 정치인하고 농민하고 아직 그냥 산업공상 제도에 신분제도에 얽매여 있는 건가요?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농민들이, 물론 우리 지역이 완전히 이제 양분된 측면도 있지만, 동서로, 또, 아무 사람들이 이제 또 나이가 들면, 또 쭉 이제 어떤 경향성이 좀 강화될 수도 있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보통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뭐 어느 단체나 지역에 따라 조금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정치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풀어나가는 데에서 좀 거부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뭐 대한민국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농업계가 좀 더 강한 편인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치 문제에서 농민들이 왜 자발적으로 좀 더 얘기를 못 하냐면은, 항상 그 농업 문제를 시장에 맡긴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농민이 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값을 스스로 못 정하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들고 있는 볼펜 한 자루도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 결정력을 갖는단 말입니다. 네. 근데 농민들은 자기 결정력을 못 갖게 이렇게 구조화를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각종 제재죠. 뭐 농지에 대한 제재, 뭐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되죠. 농지에 제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제재를 했으면 그만큼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가 책임 그동안 방기했어요. 국가 책임을 얘기하면은 남북이 분단된 상태나 여러 가지 상태 속에서 이놈들은 뭘로 규정돼요. 네. 특히 농민들이 농민값의 문제인 농산물값 문제를 얘기하면은 뭐 이게 시장에 역행하는 사회 멋모주의, 무공멋모주의, 매도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피해의식들, 우리 농민에게 일정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항상 객체화된, 내가 생산된 내 농산물값 정하지 못하고, 내가 영농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게 뭐뭐 해줘라였죠. 뭐뭐 하자라는 얘기를 같이 못했어요. 네. 그래갖고 농정도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못 해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쌓여온 모습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걸 얘기했을 때는 바로 저 사람에 대한 이제 호불호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에서 제재, 네. 불이익,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네. 있는 모습들. 네. 그리고 그 모난돌이 정만다는 이런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그걸 갖다 벗고 틀고 일어나오지 않는다라면은 네. 농업의 미래가 좀 더 암울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선각자 분들께서 농민 이제 앞에 있는
그 선배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좀 많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적고, 또 하나는 개방농장과 그 다음에 수익개방과 관련해서 그 소위 말하는 장학생 농부를 키우다 보니까 줄세우기 농민들을 해오지 않았나. 그래갖고 거기에서 빠지면은 그 줄에서 이탈하면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정치에 관심을 덜 갖게 만드는, 줄을 서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걸 갖다가 그간 수십 년의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 세력화를 고민하는 분도 있고, 이제 지역의 이제 농민 유권자 운동으로서의 고민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표출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또 승리 아니면 이런 좀 자긍심을 맛보는 시기가 일부 곳곳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는 그 농민들, 그 다음에 농민을 포함한 농과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들의 그 정책 요구들이 좀 분출될 거라 믿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저희 실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실천하는 속에서 정치의 지평을 넓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히는 이런, 운동, 그런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활동해 우리 전남기 이사장께서는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 결정권의 어떤 그 경험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농민들이 좀 빼앗겨 왔고, 특히 이제 관 중심의 우리 농정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본인들의 어떤 자기 어떤 생각들, 현장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 반복되어 오면서 오히려 이 참여와 적극적인 어떤 그 정치 활동에 좀 제약들이 좀 많이 되어왔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들 요즘에 우리가 얘기 많이 하거든. 자치농정, 참여와 자치를 통해서 승리적 경험들을 좀 쌓아나가고,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같은 조직이 장을 만들어주고 정책을 제시하고, 또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농민들을 경험을 쌓게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전적으로 이 농민들은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 결정권을 휘두르는, 한번 실현해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우리 농민들이 기회가 너무 적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겠지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꼭 우리 농정전환 네트워크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그런 경험들을 지금 각 부문의 지역에 계신 분이 갖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자기의 이제 농민으로서의 자긍심,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승리에 대한 그 맛들, 이거 보신 것들 갖다 이제 우리 실전 네트워크에서 그것을 공유하고 일상화 시켜내는 그 역할만 가지고도 우리 실전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화시키고 또 구조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가 딱 해주는 데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천 네트워크라는 게 나로부터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나로부터 실천함으로 해갖고 함께 가는. 그래서 한 사람의 100걸음을 가는 것보다 100사람이 한 걸음 갔을 때 사회는 진보하고 우리의 그 지평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100걸음을 가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 지역, 부문에 계신 분들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그 속에서 우리의 지평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각각의 처한 조건은 조금씩 다르고 좀 지향하는 바도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다름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름을 갖다가 믹서해서 우리 대한민국 농정과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 속에 그의 핵심은 각자 영역,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 과정, 그것들이 우리 실천 네트워크가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조금 민감한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요번에 우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이제 구성원들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지난번 대선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현재 이제 민주당 당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 대선 때 새롭게 결합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또 뭐 기존에도 활동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일부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면 이제 도대체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가 농정전환도 얘기하고 지역구 현장을 얘기하면서 민주당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어떤 그 민주당의 또 결국 어떤 그 하나의 외곽 조직으로서 뭐 총선이나 또 대선 때 움직이기 위한 그에 다름 아니지 않느냐 라고 좀 오해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사장님. 그거는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를 내 조직이 아니라 객체로 봤을 때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저도 당원으로서는 몇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또 적극비 사항으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처음에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부터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현재 네. 양당 별 차이 없다고 봐요. 별 차이 없는데 그 지난 대선 시기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했던 부분은 물론 그보다 더 정책적으로나 이게 좀 농민이 바라볼 때 괜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에서 우리가 전환을 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단계를 밟는다라면 이 단계에 이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현 단계도 마찬가지로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가 민주당과 물론 국민의힘과도 함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중심에 놓을 거는 우리 농민과 5천만 국민이 지향하는 바에 맞춰서 그 지향 수준이 맞는 나라가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지향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눈높이를 말씀하시는 눈높이죠. 네, 현재 눈높이. 우리 네. 지향하는 분은 저와 상임사님도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네. 틀린 게 우리 상임이사님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물론 준비 정도와 현재를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실현 가능성 네. 현재 실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걸 갖다 또 하나의 객체화시키는 거 아니냐. 네. 우리 이제 저희의 근간은 지역과 부문으로부터 현장에 중심을 두는 거고 현장의 요구가 이 지점이라면은 그 지점에 맞춰서 저희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뭐 민주당 이중대 역할이냐 어디에 뭐 들러리 역할이냐 아니면 선거에 이용되는 무슨 조직이냐 이런 부분은 객체로서의 바라볼 때고 우리가 주체로 바라볼 때는 그거에서 민주당을 저희 농민들이 장악하면 더 좋죠. 국민의힘을 장악하면. 네. 지금 장악할 수 있는 영역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아예 민주당 자체를 갖다가 농정을 갖다가 실현하는 정당을 바꿀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기존에 만들어진 틀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 100분, 10분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각 정당들, 각 정치 세력과도 언제든지 협력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근간은 실천하고 함께하는 지평을 확대하는 그 속에서 예,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마 농정전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신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텐데요. 우리 중앙 권력, 뭐 행정부도 있고, 뭐 청와대도 있고, 우리 여의도 국회도 있습니다. 이 내에서의 농업 먹거리계 정책 역량들을 우리 또는 뭐 블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그 얘기 사실 꺼내기조차도 민망할 정도로 사실은 힘이 없죠. 실체도 불분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만들어져야 되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우리 뭐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있고
지방 의회가 있지만 지방 권력에서도 농업 먹거리계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기 정치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냐. 아마 중앙과 지역이 정치계획이라는 큰 틀 속에서 아마 같이 변화가 온다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또 정의당이냐, 진보당이냐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책적 역량, 조직적 역량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정책 역량으로서 표현시키고 그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축적될 것이냐 소모되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고 축적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농정재단 실천 네트워크가 현재 특정 정당과 좀 가깝게 활동하고 좀 보이지만 궁극적 목적 자체가 좀 거기 있지 않다는 부분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지난번에 기본농정 실천 포럼으로 정리를 했어야죠. 예, 그렇죠. 아, 맞습니다. 소모됐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지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은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을 위한 게 아니죠. 농업계의 정치적 역량의 축적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자. 그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렵더라도 발을 꼭 떼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동의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대부분 얘기하셨죠? 이 사장님. 지역에서도 선배님들이 좀 그런 말씀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선거 끝났으니까 예. 매 선거 시기마다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고 선거 끝나면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지속성, 물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정치 세력을 만드는 분들도 필요해요. 네. 하지만 기본 우리의 기본 밑바탕 수준에 맞는 지속성을 유지하고 계속적인 정책적인 그다음에 실천의 장들, 공론의 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희 실천 네트워크는 실천 속에서 그리고 그 실천하는 활동가 아니면 회원들 속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속적인 정치적 자양분을 네.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활동과 관련해서 뭐 다양한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고 우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 회원들이 좀 늘어나고 또 우리 재정기 여건들도 좀 안정화되는 따라서 폭은 늘어나겠지만요. 특히나 이제 이런 조직의 특성상 정책이 아주 중요하고 또 현장에서 활동가나 농민들 그리고 우리 먹거리 시민들과 이제 공유하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나 이 지역에서 현장에서 좀 올해 특별하게 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꼭 좀 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이제 총회를 거치고 이사회를 통해 갖고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서로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 단위에서 그 다음에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현장에 뿌리를 둔 네. 상층부 중심의 논의와 상층부 중심의 뭐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 뿌리를 둔 그런 그 정책 입안과 활동을 하자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네, 요즘 맞습니다. 요즘 시기에 맞는 유튜브 아니면은 이제 사회관계 이제 SNS나 관계 이제 소통망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전 농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농민이고 먹거리를 함께 나누는 분들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얘기할 때 그 함께 나누는 그 밥 한 그릇 속에서 네. 그 속에서 많은 것이 모아지는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농한기라고 하죠. 네. 농한기 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전망과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도 2023년 봄을 맞이하기 전에 진짜 그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의 새 봄을 준비하는 씨앗을 올 겨울에 다양한 활동 그래갖고 저는 일단은 우리 상임이사님과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계층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지역에서 골고루 뵀으면 좋겠다. 네. 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이러한 지금 이제 사회 관계망이나 이런 그 현재 수단을 통해서 그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 고민하는 부분의 의견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들 유튜브 네. 방송부터 해갖고 그 관계망을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정치적인 자양분과 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생활 속의 정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정치와
그다음에 현실 정치 간의 네.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정치학교부터 해갖고 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뭐냐? 그동안엔 그랬어요. 누가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고는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함께하는 부분에서 함께하는 부분들이 서로 함께하자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을 가겠다라는 예전에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요구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 수준에는 이렇지만 이렇게 지향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이 사무실이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 있는 분들이 좀 다양한 그 통로로서 창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을 그래서 2023년 내년이 되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의 여건들 때문에 뭐 상근이나 이런 부분을 못 두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근 뭐 실무 문제하고 각 정책단의 실무까지 둘 수 있고 그리고 각 부분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한 둘씩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로부터 우리 조직으로부터 우리 지역으로부터 우리 부문으로부터 네. 그 현실 정치를 이제 꿈으로 생각하는 걸 갖다 희망으로 만들고 희망이 실현되는 그런 그 네트워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장님 그러면 내년에 감자 고추 농사도 좀 지으셔야 되겠네. 감자 고추 농사는 제가 감자밭하고 고추밭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만들어 든 비용으로 감자 고추는 저희 집에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사장님 오늘 참 인터뷰가 이제 거의 이제 말미인데요. 두 가지 아마 단도드리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우리 지역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하고 계신 우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의 우리 간부님들, 회원님들에게 한 말씀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농민이 된 이유는 그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오래됐고 앞으로도 없어질 수가 없죠. 먹거리만큼은 먹는 것만큼은 없어질 수가 없고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 부분 농민은 어느 사회 어느 곳을 가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농업과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꼭 누군가 책임져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 제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각 부문에서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진짜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 현장에 계신 쌀을 생산하는 농가, 한우를 소를 키우는 농가, 돼지를 키우는 닭을 키우는 농가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참 어렵습니다. 꿀벌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려우신데 기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책임지는 그 파수꾼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서도 우리 그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그 다음에 각 책임자 아니면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좀 그 제가 볼 때 참 엄청난 일인데 근데 누가 알아주신 어떤 게 대부분 안 해요. 그리고 그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꼭 시기와 질투가 들어옵니다. 무슨 꿈이 있어서 저러느냐. 꿈은 있죠. 저는 꿈이 있어요. 제 자식, 제 손자 때, 그 다음 때에도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속됐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농업을 좀 경영하는 농민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물적,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에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이나 우리 함께하는 이사님들, 그 다양한 계층과 부문에 계신 분들과도 그런 물적 토대를 만들어가고 그런 물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서 정치행위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농민 함께 하시는 저는 요즘에 5천만 농민이라고 해요. 3천만 잔들 때 우리는 깨어가 아니라 5천만이 깨어서 진짜 우리 농정, 우리 먹거리, 지속 가능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먹거리와 농업 부분을 좀 매 눈으로 그다음에 뜨거운 심장으로 어떻게 함께 지켜나가고 할 것인가
이렇게 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단적인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올해 이제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내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 농어촌 우리 농민들이 있을까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한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 못 온다라면 윤석열 정부를 뭐 심판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에 그 대안이 민주당이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깨어있는 우리 단결된 실천하는 우리 회원들과 농민들, 국민들이 있다라면은 언제 어디서든 간에 우리의 먹거리 지속 가능한 삶은 보장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는 계속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저도 그렇고 우리 함께 하시는 이사님들, 회원님들, 그 다음에 농민들, 5천만 국민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전략 회장님 오늘 원래는 3시 반 그 버스였는데 진짜 우리 서산에서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오늘 또 예산 얘기하시고 또 농정신문 인터뷰도 하시고 또 오늘 우리 영상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정재단 실천 네트워크가 출범할 때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논의했던 그 계획들이 바로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승리적 경험들을 우리 농민 스스로가 쌓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회원분들 특히나 우리 이사장님 앞장서서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장시간 촬영해 주셨던 우리 김기태 식량탁견 대표님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전남기 이사장님을 시작으로 우리 이영수 정책위원장님, 그 조건희 대표님, 김상희 대표님, 그 전북에 있는 우리 문정수 대표님, 경기 강정미 대표님, 그 저 멀리 제주까지 현동환 대표님이나 김필원 대표님 찾아뵙고 우리 서로 소통하고 우리 회원들이 서로 즐겁게 얘기 나누고 농민들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갖춰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촬영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